엄마의 마지막 부탁. 내 목소리를 찾아줘. 진실을 할 수 있을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눈이 감겼다. 장례식. 세자매는 관 앞에 섰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관 위에 손을 얹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수연도 관에 손을 얹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은지는 관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떨었다.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언니들도 저 안 봐요. 관 위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다. 엄마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 세 사람 모두 손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쥐고 있었다. 지연의 카세트 테이프. 수연의 사과.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의 카세트 테이프. 굴욕의 시간 후 일주일 뒤 반전. 김철수가 사표용지를 던졌다. 주세요. 지연은 허리를 숙여 사표를 집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금은 챙겨주죠. 새로운 시작이라니. 너무한. 일주일 후 미연이 대표로 나타났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10분 드리겠습니다. 개인 물건 정리하세요. 경비가 배웅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작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톡 누르신 분들께는 이상하게 좋은 일들이 하나둘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죠. 구독 누르셨으면 그 행운의 주인공, 오늘 당신 차례일지도 몰라요. 자, 누르셨다면 이제 드라마 시작합니다. 간호사의 전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세자매가 요양원으로 달려오는 발소리, 엄마! 병실 문을 여는 소리,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세 사람이 울부짖는다. 엄마, 우리 왔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영자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 목소리를 찾아줘. 진실을 할 수 있을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눈이 감겼다. 영자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다. 세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후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죽음은 고요했고 슬픔은 깊었다. 사흘 후 장례식장. 대형 장례식장이었다. 영자가 대기업 총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업계 인사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왔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절, 딱딱한 위로, 공허한 인사만이 오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빈말들이었다. 영자를 진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얼마나 아이들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조문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 남자. 그는 세 자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 남자는 변호사와 짧게 눈빛을 교환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지연이 그 모습을 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의심이 스친다. 상주석에는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연, 수연, 은지.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지연이 슬쩍 수연을 바라봤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은지를 쳐다봤다. 은지는 눈을 피했다.
은지가 지연을 올려다봤다. 지연은 멍하니 앞만 봤다. 세 사람의 시선은 절대 마주치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절을 했다. 세 자매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공허했다. 지연은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엄마의 영정 사진이 보였다.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넘긴 엄마. 회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기억하는 엄마는 그게 아니었다. 지연의 눈에는 다른 모습이 떠올랐다. 지연의 기억. 새벽, 집 문 앞에 놓인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돈. 냉장고에 채워진 반찬들. 개어져 있던 빨래.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슬쩍 보였던 엄마의 뒷모습. 도망치듯 사라지던 그 모습. 엄마는 우릴 버리지 않았어. 찾고 있었어.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옆에 앉은 수연을 보며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도 수연이가 통장을 훔친 건 변하지 않아. 지연은 여전히 수연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수연은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다. 조문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누구의 위로도 수연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수연의 기억. TV 화면 속 엄마의 인터뷰.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엄마가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연은 신문을 구겼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그럼 왜 우릴 버렸어? 하지만 이제 안다. 엄마는 버리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찾으러 갔지만 이미 집은 비어 있었다. 내가 오해했어. 엄마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 수연은 옆에 앉은 은지를 슬쩍 바라봤다.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수연은 은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조문객들이 절을 할 때마다 은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은지의 기억. 학교에서 맞고 돌아온 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지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연 언니였다. 은지야, 밥 먹자. 언니의 그 한마디가 은지에게는 전부였다. 하지만 수연 언니가 떠난 후 지연 언니가 차가워졌다. 은지는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다. 언니들도 힘들었던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은지는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언니들과의 사이는 여전히 멀기만 했다. 세자매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따로였다. 지연은 수연을 원망했고 수연은 자신을 자책했고 은지는 외로웠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세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상처 속에 갇혀 있었다.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점점 고요해졌다. 세 자매만 남았다. 세 자매는 관 앞에 섰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관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지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수연도 관에 손을 얹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수연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다. 은지는 관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떨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언니들도 저 안 봐요. 은지는 끝내 목소리를 삼키며 관 위에 얼굴을 더 깊이 묻었다. 빈소 앞 영자의 관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꽃이 관을 둘러싸고 있었다.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는 은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수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뒤로 물러선 뒤 이내 고개를 돌렸다. 세 사람은 다시 거리를 두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족분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 자매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상자를 건넸다. 큰 상자였다. 이건 고인께서 생전에 맡기신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꼭 유족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이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세 자매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총 6개. 지연에게, 수연에게, 은지에게, 세 딸에게 함께 들으세요. 지연에게 2, 수연에게 2. 은지가 상자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왜 나는 하나뿐이야? 수연이 카세트를 만지며 말했다. 이가 뭐지? 지연이 상자 바닥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엄마의 손글씨였다. 순서대로 들으세요. 혼자서 조용히. 그리고 마지막에 3명이 함께 모여 세 딸에게를 들으세요. 그때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지연이 말했다. 각자 집에 가서 듣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은지도 조용히 대답했다. 알았어. 세 사람은 각자의 카세트를 챙겼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기 위해. 첫 번째 테이프. 장례식이 끝나고 세 자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공장 근처 원룸으로, 수연은 고급 오피스텔로, 은지는 쪽방으로. 세 사람 모두 손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쥐고 있었다. 에게라고 쓰인 것과 에게이라고 쓰인 것. 하지만 아직 아무도 두 번째 테이프를 열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순서대로. 지연의 집. 지연은 원룸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고 낡은 방이었다.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져 있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지연은 늘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카세트를 꺼냈다. 지연에게라고 쓰여 있는 테이프. 손이 떨렸다. 카세트를 재생할 기계가 필요했다. 지연은 서랍을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20년 전에 샀던 것이었다. 지지는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들리고 이내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아, 엄마야.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의 목소리. 살아있을 때의 또렷한 목소리. 치매에 걸리기 전 정신이 온전했을 때 녹음한 것 같았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겠지.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 지연은 눈물이 났다. 카세트를 멈추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아, 공장에서 참 힘들었지. 엄마가 다 알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쉬고, 점심시간마다 옥상에 올라갔어. 혼자 도시락 먹던 거. 지연은 숨이 멎었다. 엄마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 다른 직원들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 근데 못했지. 김철수 총책임자 때문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엄마가 다 들었어. 학력도 없는 게 여기서 일하냐. 너 같은 애들은 평생 공장 바닥이야. 그렇게 모욕했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너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까지 괴롭혔지. 박미경 씨 기억나지? 너랑 친하게 지내려다가 김철수한테 미움받아서 결국 그만뒀잖아. 지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미경 언니가 울면서 지연아,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다녀. 그렇게 말하던 모습, 그래서 너는 스스로 거리를 뒀어. 다른 사람들 피해 갈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너무 착해서 혼자 견뎠던 거야. 다른 사람들 지키려고. 내가 외로움을 선택한 거야.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지연아, 엄마가 공장을 인수한 이유. 절반은 너 때문이었고, 절반은 김철수 같은 사람 때문이었어. 그런 사람이 직원들 괴롭히는 거 더 이상 못 보겠더라. 엄마가 인수하고 났어. 김철수 행동을 3년간 다 기록했어. 녹음도 하고 증거도 모았어. 언젠가 내가 그 사람 해고할 수 있게.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지연아, 이제 괜찮아. 곧 내가 사장이 될 거야. 그때 김철수를 해고해. 그리고 다른 직원들한테 말해. 이 공장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내가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정의로 사람을 지키는 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는 5년간 혼자 밥 먹었지만 이제는 모두와 함께 먹게 될 거야. 너를 존경하는 사람들과 너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연아, 넌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아니, 엄마였어. 18살의 동생들을 키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잖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연은 흐느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고통을, 희생을, 외로움을. 넌 대학 가고 싶었지. 엄마 알아 몰래 너 따라다녔거든. 도서관 앞에서 망설이던 내 모습 봤어. 책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돌아서던 내 뒷모습. 엄마는 그날 울었어. 내 꿈을 빼앗은 게 엄마였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가 그걸 봤구나.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약해서 도망쳐서. 내 인생을 망쳐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늘 널 자랑스러워했어.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줬어. 고마웠어.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수연이를 용서해 줘. 통장 훔친 거 엄마는 원망 안 해. 그 애도 살고 싶었던 거야. 너처럼 공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너무 절박했던 거지. 수연이도 피해자야. 지연아, 너처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수연이도 피해자.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어. 가난이, 폭력이, 엄마의 부재가.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지 마. 서로를 책망하지 마. 너희는 둘 다 피해자야. 지연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일하던 공장. 3년 전에 엄마가 인수했어. 몰래 내가 해고당할까봐. 공장이 문 닫을까봐. 내 월급도 엄마가 몰래 올려줬어.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지연아, 이제 그 공장은 내 거야. 엄마가 유언장에 적어뒀어. 등기부등본 보면 알 거야.
대표이사 김지연. 지분 100%. 넌 이제 사장이야. 지연은 손이 떨렸다. 카세트를 멈추고 급히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검색, 회사명 입력, 검색 버튼, 화면에 뜬 문서, 대표이사 김지연, 지분율 100%, 변경일 2024년 11월 1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지연은 다시 카세트를 재생했다. 놀랐지? 엄마가 내 인생을 또 간섭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연아, 넌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공장을 팔아도 좋고, 계속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도 좋아. 선택은 내 거야. 엄마는 그냥 내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어. 카세트가 멈췄다. 지연은 충격을 받는다. 그때 갑자기 월급이 오른 이유가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연이도 피해자. 그 말이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연의 집. 수연은 고급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와인잔을 손에 들었다. 하지만 마시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카세트가 놓여 있었다. 수연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수연은 창고를 뒤져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다. 대학 시절 쓰던 것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카세트를 넣었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데 몇 분이 걸렸다. 드디어 버튼을 눌렀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연아, 엄마야.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엄마가 없다는 거겠지.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했어서.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성공한 거 TV에서 봤어. 인터뷰하는 거 봤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수연은 숨을 참았다. 엄마가 자신을 봤다는 것, 자랑스러워했다는 것. 수연아, 내가 TV에 나온 후 엄마가 탐정시켜서 내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조금씩 모았어. 3년 동안 모아서 지금 지분 12%. 내 회사 2대 주주가 엄마야. 단 한 번도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힘들 때 힘이 되고 싶었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수연아, 사실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3년 전, 내 회사가 자금난을 겪었을 때 50억을 넣어줬잖아. 그것도 엄마야. 수연은 3년 전 회사 자금난으로 하루하루가 버티기조차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회의실에서 고개 숙인 수연,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번 달이 고비입니다. 절망하는 수연. 그때 갑자기 걸려온 전화. YJ 파트너스에서 50억 원 투자 결정했습니다. 기뻐하며 우는 수연. 수연은 기억했다. 3년 전 회사가 정말 망할 뻔했다. 그런데 갑자기 YJ 파트너스에서 50억 원을 투자해줬다. 덕분에 회사를 살렸다. 그게 그것도 엄마였어. 신문 기사 보고 내 회사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YJ 파트너스 이름으로 투자했어. 절대 망하게 둘 수 없었어. 수연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울었다. 엄마가 자신에게 준 돈. 아니,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돈들은 이제 다 내 거야. 주식도 투자금도 유언장에 다 적어뒀어. 넌
이제 완전히 독립적이야. 아무한테도 빚지지 않았어. 떳떳해. 넌 스스로 성공한 거야. 엄마는 그냥 옆에서 조금 밀어줬을 뿐이야. 카세트가 끝났다.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공의 뒤에는 엄마가 있었다. 혼자 힘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엄마가 늘 함께 있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투자금을 YJ 파트너스에서 받았지. 그것도 엄마야. YJ 영주. 엄마 이름 이니셜이야. 수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투자 계약서를 꺼냈다. 투자사 YJ 파트너즈. 투자금 3억 원. 대표 비공개. 엄마가 내 꿈에 투자한 돈이야. 수연은 계약서를 보며 흐느꼈다.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었어. 수연아, 엄마는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게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몰래 멀리서 내 곁을 지켰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통장 훔친 거 엄마는 화 안 났어. 오히려 고마웠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 줬어. 서울 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밤새 알바하고, 낮에는 수업 듣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가 다 알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언니 통장을 훔치지 않아도 당당하게 대학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아, 이제 그만 자책해. 넌 나쁜 딸이 아니야. 생존자야 살아남은 거야.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카세트가 멈췄다. 수연은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은지의 집. 은지는 쪽방에 앉아 카세트를 바라봤다. 은지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은지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다. 급히 중고가게에 가서 하나 샀다. 10,000원짜리 헝겊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카세트를 넣었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은지야, 엄마야. 은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막내. 엄마가 제일 미안한 딸. 넌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았지. 엄마 없이 언니들도 바빴어. 널 돌볼 여유가 없었고. 은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다.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던 거. 엄마는 알아. 내 SNS 봤거든. 왕따 당하고 맞고 외로웠지. 엄마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은지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 은지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너무 착했어. 상처받기 쉬웠던 거야.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은지야, 내가 경찰서 갈 때마다 벌금 낸 사람 엄마야. 벌금 총 5번. 150만 원. 내가 병원 실려갔을 때. 병원비 낸 사람 엄마야. 응급실 3번. 입원 1번. 총 820만 원. 내가 쪽방 월세 밀렸을 때. 대신 낸 사람 엄마야. 7개월치 월세. 210만 원. 내가 편의점 알바하다가
물건 깨뜨려서 물어줘야 했을 때 그것도 엄마가 냈어. 45만 원, 총 1225만 원. 적은 돈이야. 하지만 엄마는 매번 내 이름으로 영수증을 모았어. 우리 은지를 위해 쓴 돈이라고. 적어두고 간직했어. 은지는 눈물을 쏟았다. 은지야,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힘들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었어. 멀리서 몰래 항상 널 지켜봤어. 카세트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제 그만 세상을 원망해. 내 자신을 사랑해.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야. 엄마는 널 사랑해. 언니들도 널 사랑해 알아줘. 그리고 은지야, 너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어. 내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뒀어. 너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 엄마가 찾아가서서. 카세트가 멈췄다. 은지는 한참을 울었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쪽방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아줌마, 저 은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아줌마, 제가 월세 밀렸을 때 대신 내준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할머니였는데 되게 단정하게 입으신 70대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모라고 했어. 조카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내주러 왔어요. 그러시더라.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가 직접 왔었구나. 이 쪽방까지. 나를 보러. 세 자매는 각자의 공간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눈물을 흘렸고 위로받았고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첫째 테이프. 지연은 카세트를 다시 재생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지연아, 엄마가 내 인생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어. 지연은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넌 18살에 어른이 됐지. 아니,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어. 아빠가 술 마시고 난동 부리던 날들. 내가 동생들을 지켰잖아. 내 몸으로 막아섰잖아. 엄마가 봤어. 창문 밖에서 몰래 봤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그때 거기 있었구나. 그날 밤 내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찢어졌는데도 넌 동생들한테 웃어 보였잖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 내가 엄마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훌륭했어. 지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아빠의 주먹, 동생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짓 미소. 모든 게 생생했다. 지연아, 넌 나한테 화낼 자격이 있어. 엄마가 도망쳤으니까. 엄마가 약했으니까.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무서웠어. 아빠의 주먹이, 술 냄새가. 그 폭력이 너무 무서웠어. 엄마는 비겁했어. 너희를 두고 도망쳤으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도망친 그날 밤부터 엄마는 매일 울었어.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애들은 어떡하지? 잠도 못 잤어. 밥도 못 먹었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엄마는 몰래 갔어. 집에 너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밥을 해놓고 빨래를 하고 돈을 두고 왔어. 내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올 때 엄마가 대신 동생들 돌봐주려고 했어. 지연은 눈을 떴다. 그게 엄마였구나.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트럭에 치였어. 쌀을 사러 가다가 너희 밥 해주려고 쌀 한 포대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났어. 병원에서 1년을 누워 있었어. 또 1년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어.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쳤어. 지연의 가슴이 조여왔다. 2년 동안 병원 천장만 보면서 엄마는 너희 생각만 했어. 지연이는 밥 먹고 있을까? 주연이는 학교 다니고 있을까? 은지는 건강할까? 매일 밤 너희 이름을 불렀어. 간호사들이 엄마 보고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멈출 수가 없었어. 목소리가 흐느꼈다. 2년 후, 엄마는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갔어. 너희를 만나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집이 텅 비어 있었어. 아빠는 돌아가셨고, 너희는 이사를 갔더라. 이웃 아줌마가 말해줬어. 애들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 지연은 그날을 떠올렸다. 아빠가 죽고 이사를 갔던 날, 엄마가 찾아왔다는 이웃 아줌마의 전화. 지연은 그 말을 무시했다. 엄마는 그날 길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너희를 영영 잃은 것 같았어. 엄마는 그 후로 술만 마셨어. 반지하 방에서 혼자 죽고 싶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봤어. 폐인이 된 내 모습을. 그리고 생각했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애들을 찾아야 해. 그래서 일어났어. 술을 끊었어. 공장에 나갔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 그 식당이 커졌어. 체인점이 됐고, 기업이 됐고, 결국 대기업이 됐어. 엄마가 성공한 이유는 단 하나야. 너희를 찾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탐정을 쓸 수 있고, TV 광고도 할 수 있고, 너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연은 놀라서 눈을 떴다. 엄마가 성공한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어? 그래서 엄마는 미친 듯이 일했어. 쉬지 않고 일했어. 사람들은 엄마 보고 일벌레래, 욕심쟁이래. 근데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너희가 필요했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결국 찾았어. TV에서 수연이를 봤어. 탐정이 너랑 은지를 찾아줬어. 엄마는 울었어. 기뻤어서. 너희가 살아있어서. 너희가 잘 자라줘서.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지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수연이를 용서해줘. 그 애도 살고 싶었던 거야. 내 통장을 훔친 건 잘못이야. 하지만 그 애도 절박했어. 너처럼 공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마음이 복잡했다. 수연이는 2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렸어. 엄마가 알아. 그 애 눈빛 봤거든.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용서해주면 그 애가 편해질 거야. 그리고
넌 더 편해질 거야.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지연아, 넌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동생들 걱정 말고 내 꿈을 찾아. 늦지 않았어. 45살도 새 출발할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웃었으면 좋겠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엄마는 널 사랑해. 지연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최고의 딸이야. 고마워. 동생들 지켜줬어. 가족을 지켜줘서. 엄마, 대신 엄마 노릇 해줘서. 그리고 지연아, 내 아빠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빠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지연은 몸이 굳었다. 아빠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결혼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자였어. 너희 엄마 손 꼭 잡고 평생 지켜줄게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사업이 망하고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2억이라는 빚이 생겼지.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밤낮 없이 가게로, 집으로. 지연은 그 시절을 떠올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 엄마의 비명. 어느 날 아빠가 빚쟁이들한테 심하게 맞았어. 골목에서 5명한테 둘러싸여 쇠파이프로 맞았어. 머리를, 등을, 다리를. 엄마의 목소리가 흐느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진탕이었어. 의사가 말했어. 뇌에 손상이 있습니다. 성격 변화나 충동 조절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텐 돈이 없었어. 치료는커녕 입원비도 없어서 이틀 만에 퇴원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 아빠가 변했어. 전에는 술을 안 마셨는데 매일 마시기 시작했어. 조금만 화나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었어. 그게 아빠 본심이 아니었어. 뇌 손상 때문이었어.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부검 결과를 받았어. 의사가 말했어. 전두엽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오래전 외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충동 조절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연아, 아빠도 피해자였어. 지연은 고개를 떨궜다. 아빠는 병이었어. 치료받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가난했어. 치료받을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괴물이 됐고 너희는 상처받았어. 다 가난 때문이었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아빠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줘. 아빠도 고통받았다는 걸.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아침. 아빠는 늘 울었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그렇게 자책했어. 지연아, 아빠의 폭력이 내 잘못이 아니듯. 아빠의 폭력도 아빠 본인의 잘못만은 아니었어. 우리 모두 불행의 피해자였어. 가난이, 병이, 사회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든 거야. 카세트가 멈췄다.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25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지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빛이 켜졌다. 엄마의 사랑, 엄마의 진심. 그것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중얼거렸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굴욕의 순간. 사흘 후 아침 7시 대성산업공장. 지연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열었다. 순간 공장 안이 조용해졌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지연을 쳐다봤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지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다들 저러지? 작업대로 향하는데 총책임자 김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지연 씨,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지연이 멈춰섰다. 김철수가 성큼성큼 지연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김지연 씨, 출근부 확인했어요? 네, 김철수가 비웃었다. 어머니 장례식 치른다고 일주일이나 빠졌네요.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전에 말씀드렸고, 조의금도 받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다. 출근부였다. 회사 규정 76조, 가족 사망 시 경조사 휴가는 최대 3일입니다. 당신은 7일을 쉬었어요. 4일 무단결근이에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한 직원이 작게 말했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김철수가 그 직원을 노려봤다. 박미선 씨, 당신도 징계받고 싶어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김철수가 다시 지연을 봤다. 회사 규정은 규정입니다. 무단결근 3일 이상은 해고 사유예요. 지연은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도 없이 그를 바라봤다. 김철수가 주머니에서 사표 용지를 꺼냈다. 그리고 지연 앞에 던졌다. 용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주세요. 지연은 허리를 숙여 사표를 집었다. 김철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여기 당신 자리 없어요. 학력도 없는 사람이 25년이나 버틴 것도 신기하네요.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세요.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말이에요. 김철수가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 이 공장에 필요 없어요. 매일 혼자 밥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무슨 왕따도 아니고.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김철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가 웃겨요?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요. 뭐, 저도 여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작업대에서 펜을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표에 서명했다. 김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요. 그렇게 순순히 나가면 퇴직금이라도 챙겨주죠? 지연은 일어나서 사표를 김철수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철수는 고개를 가웃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연은 작업대로 가서 개인 물건을 챙겼다. 사진 한 장, 머그컵 하나. 그게 전부였다. 지연이 공장 문으로 향했다. 그때 박미선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지연아, 미안해, 힘내.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모두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다. 김철수가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봤죠? 쓸모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직원들은 대답 없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역전의 시작. 일주일 후 아침 8시 대성산업공장 조회 시간. 김철수가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다. 오늘부터 다들 마음 잡고 일하세요. 김지연처럼 되지 마세요. 이 공장은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직원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공장 정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검은색 정장,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김지연이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작업복이 아니었다. 그리고 뒤에는 정장을 입은 두 사람. 한 명은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여자. 공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김철수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김지연 씨, 여긴 왜 왔어요?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이. 지연은 천천히 김철수에게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공장 바닥에 울렸다. 또, 또, 또. 김철수가 뒤로 물러섰다. 왜 그래요? 지연은 김철수 앞에 섰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다. 천천히 김철수 앞에 내밀었다. 김철수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지연 텔 EXXXXXX. 김철수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준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대성산업은 2021년 11월 대성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당시 대성그룹 회장이신 구 이영자 회장님께서 이 공장을 매입하셨고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024년 11월 1일자로 이영자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이 공장의 100% 지분이 따님이신 김지연 대표님께 상속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들어보였다. 소유주 김지연, 지분율 100%.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대박. 진짜야? 지연이가 사장님이라고? 인사팀장이 나섰다. 오늘부로 김지연 대표님이 이 공장의 소유주이자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공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지연은 김철수를 바라봤다. 김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김철수 총책임자님!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수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뭐라고요? 지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읽었다. 직원 모욕 127건, 부당한 업무 지시 89건, 괴롭힘 신고 43건, 모두 녹음 및 증거 자료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가 뒤로 휘청거렸다. 이건. 지연이 말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나가신다면 법정 퇴직금은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10분 드리겠습니다. 개인 물건 정리하세요. 경비가 배웅할 겁니다. 지연은 돌아섰다. 김철수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일주일 전 똑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다. 김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자기 사무실로 갔다. 3년간 앉았던 책상, 10년간 군림했던 공장, 모두 끝이었다. 10분 후, 김철수가 짐을 들고 공장을 나섰다.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 동정도 없었고 안타까움도 없었다. 다만 후련함이 있었다. 김철수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그 말이 시작이었다. 박미선이 말했다. 이제 맘 편히 밥 먹겠네. 다른 직원이 말했다. 매일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또 다른 직원. 지연이 아니,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다. 김철수가 사라진 후 공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직원들 앞에 섰다. 여러분, 4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연을 바라봤다. 저는 김지연입니다. 2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작업복을 입고 똑같이 기계 앞에 섰고 똑같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는지. 몇몇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늘부터 이 공장은 바뀝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부당한 대우는 없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없습니다. 괴롭힘도 없습니다. 박미선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저희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이 공장의 자산입니다. 소중한 동료입니다.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지연이 덧붙였다. 앞으로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 밥 먹지 않습니다. 식당을 새로 만들 겁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서로 이야기하는 공간을요.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그 박수가 퍼져나갔다. 짝짝짝짝짝. 공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함께 좋은 공장 만들어가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누군가 외쳤다. 대표님 만세!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다. 만세! 만세!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5년간의 외로움, 5년간의 굴욕, 5년간의 참음,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공장 옥상, 지연은 5년간 혼자 밥 먹던 그곳에 섰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직원 단체 톡방이었다. 박미선 대표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김영수 20년 직장 생활 중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이순자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최민호 저희가 환영 파티 준비했어요. 40여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모두 감사와 환영의 말들. 지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대표 김지연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다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직원들의 답장이 쏟아졌다. 최고. 감사합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 해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지연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지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던 그런 회사 만들게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곳. 지연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공장 전체를 내려다봤다. 불 켜진 공장, 돌아가는 기계들,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지연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옆에 엄마가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다. 젊었을 때 엄마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둘째의 테이프.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내려놓고 카세트를 다시 재생했다.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연아, 엄마가 내 이야기를 더 해줄게. 수연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넌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그런 눈빛 엄마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어. 오히려 대견했어. 우리 딸이 꿈이 있구나. 수연은 눈물을 참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넌 매일 도서관에 갔지.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으니까. 아빠 술 냄새, 언니의 한숨 소리. 그 모든 게 너한테는 지옥이었을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잖아. 수연은 그때를 떠올렸다. 추운 겨울 도서관에서 손을 호흡 불며 책을 보던 모습. 집에 가기 싫었던 그때. 엄마는 가끔 너를 따라갔어. 몰래 도서관 창문 밖에서 널 봤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갔는데 너 혼자 남았어. 책을 보고 있더라. 엄마는 그날 울었어. 내가 너무 대견했어서.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넌 언니 통장을 훔쳤지.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지. 하지만 넌 선택했어. 살아남기 위해서. 목소리가 잠시 멎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나쁜 딸이라고 생각 안 해. 넌 생존자야. 가난이 너를 그 선택으로 몰아넣었어. 폭력이, 절망이, 미래가 없는 삶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넌 19살이었어. 갈 곳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19살. 그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어.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 가서 많이 힘들었지. 고시원에서 자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밤새 알바까지 하면서 버텼다며. 엄마, 다 알고 있었어.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를 보는데 내가 그렇게 혼자서 버텨온 대학 시절이 얼마나 대견하던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연아, 넌 정말 대단해.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 회사도 만들고 성공도 했어. TV에서 내 인터뷰 봤을 때 엄마는 울면서 웃었어. 우리 딸이 저렇게 컸구나.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 자랑스러웠어.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엄마는 알아. 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성공했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밤마다 와인 마시면서 언니 생각한다는 거.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거. 수연은 숨이 멎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엄마는 널 아니까. 내 눈빛을 봤으니까. 요양원에 왔을 때 내 눈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있었어. 후회가 있었어. 내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그런 마음.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수연아, 이제 그만 자책해. 지연이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거야. 지연이도 너를 사랑하니까. 동생이니까. 목소리가 강해졌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해. 19살 수연이를 용서해 줘. 그 애는 최선을 다했어. 살아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애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
수연은 흐느꼈다.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행복해져, 진짜 행복해져. 돈도 벌고 성공도 했으니. 이제 내 마음을 채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족 만들고 웃으면서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언니한테 전화해. 용기 내서 전화해. 언니,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해. 지연이는 화낼 수도 있어. 울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엔 안아줄 거야. 너희는 자매니까. 수연은 눈물을 쏟았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공했지만 혼자인 삶은 의미 없어. 가족이 있어야 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 지연이랑 은지랑 다시 가족이 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 그게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야. 목소리가 흐느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알아줘. 엄마는 널 사랑해. 넌 나쁜 딸이 아니야. 훌륭한 딸이야. 살아남은 거야. 이긴 거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혼자 힘으로 일어선 거. 세상과 싸워서 이긴 거. 너는 강해. 너는 대단해.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수연아. 내 아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너는 아빠의 좋은 모습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수연은 눈을 감았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3살 때 밤에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랐어. 아빠가 너를 엎고 밤새 병원을 찾아다녔어. 응급실마다 사람이 가득 찼어. 받아주는 데가 없었거든. 3시간을 헤맸어. 아빠 등에서 너는 계속 울었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아빠는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우리 딸 좀 봐주세요. 의사가 너를 치료하는 동안 아빠는 복도에서 울었어. 우리 수연이 아프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목소리가 따뜻했다. 내가 5살 때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지. 너는 토끼 역할이었어. 아빠는 그날 공사 현장 일을 일찍 빠져나왔어. 발표회장 맨 앞에 앉았어. 너를 봤어. 내가 노래 부를 때 아빠는 울었어. 저게 내 딸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수연은 흐느꼈다.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좋은 아버지였어. 수연아, 적어도 내가 7살이 되기 전까지. 근데 그 해에 모든 게 무너졌어. 친구 보증, 2억 빚, 빚쟁이들의 폭행, 그리고 뇌 손상. 침묵이 흘렀다. 아빠는 변했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근데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었어. 그럴 때면 아빠는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 내가 왜 이러지? 애들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미쳤나 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도 자신을 미워했어. 괴물이 된 자신을. 술을 끊으려고 했어. 여러 번 시도했어. 근데 안 됐어. 뇌 손상으로 인한 충동이 너무 강했어. 의지로는 안 되는 병이었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수연아, 내가 통장을 훔친 것도 결국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건강했다면 아빠가 돈을 벌었을 거고 너는 당당하게 대학 갔을 거야. 언니 통장을 훔칠 필요가 없었을 거야.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빠도 피해자였고, 너도 피해자였어. 언니도, 은지도, 우리 모두 불행의 피해자였어.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야. 카세트가 멈췄다. 수연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의 번호를 찾았다. 탐정이 알려준 번호였다.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는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목이 메었다. 언니, 나 수연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알아.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막내의 테이프. 은지는 쪽방 바닥에 앉아 카세트를 다시 재생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은지야, 엄마가 내 이야기를 더 해줄게. 은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들었다. 넌 세 자매 중에 제일 착한 아이였어. 마음도 여리고 눈물도 많고 어렸을 때 넌 다른 애들이 우는 걸 보면 같이 울었잖아. 엄마가 기억해. 이웃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 넌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울었어. 은지는 그때를 떠올렸다. 작은 강아지. 자신을 따르던 그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었던 날. 그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을까? 엄마는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맞고 괴롭힘 당한 거 엄마가 다 알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SNS 봤어. 세상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원망 다 읽었어. 엄마는 울었어. 우리 착한 딸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야,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세상이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맞았지. 애들이 널 둘러싸고 때렸지. 너희가 집에 없을 때 내가 몰래 들렀었어. 청소도 좀 하고 정리도 하다가 우연히 내 일기장을 보게 됐어. 은지는 눈을 떴다. 일기장? 응, 거기에 다 쓰여 있었어. 오늘도 맞았다 아프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언니한테 말하고 싶은데 언니가 힘들까 봐 못하겠다. 엄마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졌어. 은지는 흐느꼈다. 넌 왜 언니한테 말 안 했니? 지연이는 널 지켜줬을 거야. 내가 힘들다고 말했으면 학교에 찾아가서 따졌을 거야. 근데 넌 혼자 견뎠어. 착한 딸이랐어. 언니 짐이 되기 싫었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은지야, 넌 짐이 아니었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였어. 언니들이 너한테 관심 없었던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어. 여유가 없었던 거야. 지연이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수연이는 공부하느라, 다들 자기 살기 바빴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이가 떠난 후에 지연이가 차가워졌지. 넌 그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언니가 날 의심하는구나. 나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맞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은지야, 그게 아니었어. 지연이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5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졌잖아. 꿈도 사라졌잖아. 지연이도 무너진 거야. 너를 의심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의심한 거야.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목소리가 강해졌다. 그래서 내가 가출하고 방황하고 비행을 했을 때 지연이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야. 미안했어, 화도 났어, 자책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은지야, 지연이는 널 사랑해. 수연이도 널 사랑해. 그 애들도 서툴렀을 뿐이야. 엄마처럼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가난이, 폭력이, 불행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흐느꼈다. 넌 38살이야. 아직 젊어,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행복해질 수 있어. 언니들이랑 화해하고, 가족 다시 만들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떡해요, 엄마. 언니들이 저를 받아줄까요? 받아줄 거야, 분명히. 지연이한테 전화해봐. 수연이한테도. 언니, 나야 은지야. 그렇게 말해봐. 언니들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은지야. 세상을 원망하지 마. 세상이 너한테 가혹했던 건 맞아. 근데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 있어. 너를 사랑해 줄 사람들 있어. 찾아봐, 마음 열어봐.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내 자신을 사랑해.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착한 아이야. 너무 착했어. 상처받기 쉬웠던 거야. 너무 여려서 세상이 무서웠던 거야.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목소리가 강해졌다. 이제 일어나 쪽박 나와서 제대로 된 집 구하고 안정적인 일 찾고 사람들 만나봐. 겁내지 마.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언니들 곁에 가. 혼자 살지 마. 가족이랑 같이 살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진짜 행복이야.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은지야, 엄마는 널 사랑해. 넌 엄마의 막내딸이야. 제일 예쁜 딸이야. 엄마가 제일 미안한 딸이야. 미안해. 엄마가 옆에 없었어. 내 손 잡아주지 못했어서. 혼자 싸우게 했어서. 목소리가 흐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언니들이 있어. 엄마는 없지만 언니들이 있어. 가족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마.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은지야, 내 아빠 이야기를 꼭 해야겠어. 넌 아빠의 나쁜 모습만 봤지만 원래는 달랐어. 은지는 몸을 떨었다. 아빠 이야기는 듣기 싫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세 딸이나 생겼네. 제일 예쁜 막내 공주야. 병원에서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아빠는 울었어. 행복했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돌잔치 때
아빠가 케이크를 사왔어. 비싼 거. 그때는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일했거든. 일당 받은 걸로 케이크를 샀어. 우리 막내 돌이야. 제일 큰 걸로 사야지. 목소리가 따뜻했다. 내가 3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아빠가 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어. 의사가 소독할 때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아프지 마, 우리 은지. 아빠가 호해줄게 해. 그러면서 울었어. 은지는 그런 아빠를 몰랐다. 근데 내가 4살이 됐을 때 아빠가 변했어. 빚쟁이들한테 맞고 뇌를 다쳤거든. 그 후로 아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너희를 찾으러 2년 만에 집에 갔을 때 이웃 아줌마가 말했어. 남편분 돌아가셨어요. 3달 전에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대요. 새벽 청소부가 발견했대. 주택가의 길거리에서. 은지는 숨이 멎었다. 엄마는 그 길로 구청에 갔어. 시신 처리한 곳으로. 유품을 찾으러. 거기서 봉투 하나를 받았어. 아빠가 죽었을 때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안에 사진이 있었어. 너희 3딸 사진. 낡고 해져서 거의 찢어질 뻔한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이었어. 아빠는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던 거야.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혼자 죽어가면서도. 은지는 흐느꼈다. 경찰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 사망 당시 가슴에 사진을 안고 있었음. 딸들로 추정되는 3명의 아이 사진. 은지야, 아빠는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를 생각했어. 아빠도 후회했어. 아빠도 외로웠어. 아빠도 고통받았어. 목소리가 흐느꼈다.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사랑했어.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너희 아빠였어. 병 때문에 괴물이 된 불쌍한 아빠였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은지야, 아빠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줘.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아빠의 폭력에 묶이지 마. 아빠의 잘못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 넌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 아빠가 아팠던 것처럼 우리 모두 아팠어. 가난이, 폭력이, 병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근데 이제 끝났어. 은지야, 이제 내가 자유로워질 차례야. 아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살아. 카세트가 멈췄다. 은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은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의 번호를 찾았다. 몇 년 전 저장해 놨지만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 언니였다. 은지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 지연이야. 언니의 목소리였다. 따뜻했다.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은지야, 우리 만나자. 수연이랑 셋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응?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일 저녁 어때? 엄마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만나자. 주소 보낼게. 응. 언니 고마워. 미안해, 은지야. 언니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이제부터라도 잘해줄게. 우리 다시 가족하자.
은지는 눈물을 쏟으며 대답했다.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은지는 창문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웠지만 은지의 가슴 속에는 빛이 켜졌다. 따뜻한 빛, 가족의 빛. 은지는 중얼거렸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음 날 저녁, 세 자매는 엄마가 좋아하던 식당에서 만났다. 서로 껴안고 울고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다가왔다. 혹시 이영자 회장님, 따님들이세요? 네. 그런데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맡기고 가셨어요. 제 딸이 함께 오면 주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건넨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카세트가 있었다. 표지에는 제 딸에게 함께 들으세요. 세 자매는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를 재생했다. 지연아, 수연아, 은지야. 세 딸이 함께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너희가 화해했다는 거겠지. 엄마는 너무 기뻐. 이게 엄마가 진짜 바라던 거야. 엄마가 너희에게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야, 서로야. 너희 셋이 서로에게 남겨진 선물이야. 지연아, 넌 수연이와 은지의 엄마가 돼줘줘. 수연아, 넌 지연이와 은지의 힘이 돼주죠. 은지야, 넌 언니들의 기쁨이 돼줘. 세 자매는 서로 손을 잡았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지현과 수연에게 준 두 번째 테이프. 그건 아직 듣지 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 변호사 선생님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두 번째 테이프를 들어. 그때 너희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너희에게 줄 게 하나 더 있어. 변호사한테 가봐. 엄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어. 카세트가 멈췄다. 은지가 물었다. 무슨 말일까? 지연이 대답했다. 내일 가보면 알겠지? 수연이 말했다. 같이 가자. 셋이서. 그날 밤 11시. 지연과 수연은 각자의 집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후의 반전.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세 자매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연과 수연의 손에는 각자의 두 번째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지연에게 의, 수연에게 의. 은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왜 두 번째가 없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곧 아시게 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이 물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변호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대략 세 자매가 숨을 죽였다.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침묵. 지연의 눈이 커졌다. 수연이 입을 벌렸다. 은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600억?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확히는 598억 7천만 원입니다. 첫째, 서울 강남의 빌딩 지연에게 시가 150억 원. 이제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마. 이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살아.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을 차려. 너처럼 꿈을 포기한 아이들을 도와주오. 둘째, 회사 지분 30% 수연에게 시가 180억 원. 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언니 회사도 좀 도와주오. 너희가 함께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 셋째, 제주도 펜션 은지에게 시가 35억 원.
연 수익 3억. 여기서 새 출발해. 바다 보면서 마음 치유하고 언니들이랑 자주 놀러와. 가족 모임 장소로 써. 넷째, 현금 및 주식 균등 분배. 추가 233억 원 1인당 약 78억. 세 딸이 똑같이 나눠 가져. 엄마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세 분이 매년 어머님 기일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유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고아원에 기부됩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단순히 모이는 것만으로는 조건 충족이 안 됩니다. 세 분이 함께 식사를 하고 최소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한 통씩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고인께서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지연이 말했다. 엄마가 끝까지 우리를 묶어 놓으셨네. 수연이 말했다. 평생 헤어질 수 없게 만드셨어. 은지가 말했다. 좋아요. 우리 매년 만나요. 아니, 기일뿐 아니라 자주 만나요. 지연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주 만나자. 은지가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유산 발표가 끝난 후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테이프를 함께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과 수연은 각자의 테이프를 꺼냈다. 지연에게 의, 수연에게 의. 은지가 물었다. 저는요?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은지 씨 것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지에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 세 자매는 각자의 이어폰을 꽂고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연의 두 번째 테이프. 지연아, 이 테이프는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있을 거야. 유산 이야기 들었지? 놀랐지? 지연아, 강남 빌딩은 내 꿈을 위한 거야. 1층에 검정고시 학원 차려. 너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을 도와줘. 내가 못 간 대학, 그 아이들이 대신 가게 해줘. 내가 받지 못한 교육, 그 아이들에게 줘. 그게 내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야. 학원 이름은 지현학원으로 해. 내 이름을 걸어. 너는 선생님이 되는 거야. 18살부터 꿈꿔온 그 꿈을 이제 이뤄.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수연의 두 번째 테이프. 수연아, 이 테이프는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있을 거야. 지분 30%의 이야기 들었지? 수연아, 엄마가 내 회사 지분을 남긴 이유는 내가 더 크게 성공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언니를 도와주길 바라서야. 내 회사는 이미 성공했어. 이제 언니 학원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줘. 내 회사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학원 아이들 멘토링 해줘. 그리고 은지 펜션에 너희 회사 워크숍 장소로 써줘. 세 자매가 함께 일하는 거야. 서로 돕고 서로 성장하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은지의 테이프. 은지야, 제주도 펜션은 내 새 출발을 위한 거야. 넌 서울을 떠나야 해. 이 차갑고 외로운 도시를 떠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해. 펜션 이름은 정해뒀어.
세 자매의 집. 언니들이 자주 놀러 올 거야. 조카들도 데려올 거고. 그곳이 너희 가족의 휴식처가 될 거야. 은지야, 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언니들이 있어. 가족이 있어. 펜션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해. 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줘. 넌 그럴 수 있는 아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야. 은지는 소리내어 울었다. 세 자매는 동시에 이어폰을 뺐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지연이 말했다. 엄마가 다 계획하셨네. 수연이 말했다. 우리 인생까지. 은지가 말했다. 근데 나쁘지 않아. 엄마가 정해준 인생. 세 사람은 일어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셨네요. 따뜻한 햇살이 법률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세 자매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지켜온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 그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친다. 그동안 쌓인 상처와 오해가 눈앞에서 풀리듯 사라지고 긴 시간 서로를 놓쳤던 기억마저도 따뜻한 빛 속에서 부드럽게 감싸진다. 지연, 수연, 은지, 세 자매는 이제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밀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법률 사무실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따뜻한 결속을 담아낸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상자 속의 카세트와 함께 남겨진 엄마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고 세 자매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이 스며든다. 1년 후 제주도 세 자매의 집 펜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세 자매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앞에는 엄마 사진,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 지연이 잔을 들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덧붙였다. 싸우지도 않고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만나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지연의 근황. 강남 빌딩 1층. 지연학원 간판이 빛난다. 교실 안. 2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지연이 교단에 서서 말한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난다. 쉬는 시간.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지연은 그 학생을 안아주며 울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수연의 근황. 회사 회의실. 수연이 임원들에게 말한다. 우리 회사에서 지연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수연이 덧붙인다. 그리고 연 2회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세 자매의 집 펜션에서요. 직원들이 환호한다. 은지의 근황. 제주도 펜션. 은지가 손님들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밝은 표정, 따뜻한 미소. 펜션 방명록에는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하다. 힐링했어요. 주인분이 너무 친절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은지는 방명록을 읽으며 웃는다. 저녁, 언니들이 도착했다. 은지야, 언니들. 세 사람은 껴안는다.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만든다. 지연이 국을 끓이고, 수연이 고기를 굽고, 은지가 샐러드를 만든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한다. 요즘 어때? 바빠 죽겠어.
그래도 행복해. 응, 행복해. 웃음소리가 펜션에 울린다. 밤, 테라스에서 세 자매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지연이 말한다. 엄마, 덕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수연이 말한다. 엄마가 끝까지 우릴 포기 안 하셨어. 은지가 말한다. 우리도 서로 포기하지 말자. 세 사람은 손을 잡는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지나간다. 은지가 소원을 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고맙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바람. 마치 엄마가 세 딸을 쓰다듬는 것처럼. 테라스에 앉은 세 자매. 그들 뒤로 보이는 펜션. 세 자매의 집.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 사랑은 멀리서도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영자 1950년에서 2024년까지. 세 딸의 영원한 엄마. 잔잔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퍼진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오늘 드라마를 보며 느낀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